최근 발롱도르 22위에 랭크됐던 김민재가 아시아축구연맹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AFC 사무국 1일 공식 채널을 통해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 우승을 차지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고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민재는 브라이튼의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와 포르투에서 활약 중인 메흐디 타레미를 제치고 이 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7년과 2017년, 그리고 2019년에 손흥민이 3차례 수상 경험이 있고 김민재가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최정상급 수비수로 우뚝 선 김민재입니다. 김민재는 2021-22 시즌을 앞두고 베이징 고안을 떠나 튀르키예 리그의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찬 김민재는 매 경기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팀들이 관심을 드러냈고 결국 입단 1년 만에 나폴리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당시 나폴리는 칼리두 쿨리발리의 대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민재를 영입했지만 처음에는 의심의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쿨리발리는 수년 동안 나폴리의 핵심 센터백으로 군림하며 이탈리아 세리에어 정상급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그런 쿨리발리의 대체자가 유럽 진출 2년차에 빅리그 경험도 없었던 김민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곧바로 자신을 영입한 나폴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핵심 수비수로 맹활약을 펼친 김민재는 의문부호를 칭찬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후방을 든든하게 버텨준 나폴리는 마침내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89-90 시즌 이후 무려 33년 만에 세리에어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김민재도 데뷔 시즌 리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리에어 사무국은 엄청난 임팩트에 보여준 김민재에게 베스트 수비수 상을 수여했고 자연스럽게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페네르바체 입단 당시 650만 유로 약 93억 원이었던 김민재의 몸값은 6억만 유로 약 861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적설도 발생했습니다. 김민재의 계약 안에는 올여름 7월 1일부터 2주 동안 유효한 바이아웃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구단 한정으로 유효했고 바이아웃도 존재했습니다. 금액은 5억만 유로 약 718억 원 수준으로 이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팀들이 영입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결됐습니다.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센터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구단 인수, 해리 맥과이어의 잔류 의지 등 여러 이유가 겹쳐 김민재의 이적설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뮌헨이 유력한 행선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뮌헨 역시 올여름 수비진 변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리카 에르난데스와 벤자맹 파바르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리카의 파리 생제르맹 PSG행이 유력해지자 뮌헨 역시 김민재 영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미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6월 말부터 뮌헨은 김민재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며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점쳤습니다. 물론 그 사이 변수는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6월 중순부터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고 훈련소 수료 전까지는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독일 스카이 스포츠가 7월 초 김민재는 지난주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뮌헨은 나폴리에 5억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당시 뮌헨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뮌헨은 김민재와 계약을 맺었다. 그의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등번호 3번을 달고 뛸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민재는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 같은 클럽이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들이 기대된다. 여기서 계속 발전할 것이다. 구단과 대화를 하면서 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많은 경기에 뛰는 것이고 그 다음 가능한 한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다고 입단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곧바로 뮌헨의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한 김민재는 아시아 투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와사키 프론텔레와의 경기에서 첫 선을 보인 김민재는 이후 리버풀을 상대로도 다시 선발로 나서 세르주 그나브리의 골을 도왔습니다.
현재 김민재는 뮌헨의 주전 센터백을 뛰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 9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리그가 시작되기 전 RB 라이프치히와의 독일 슈퍼컵에서 후반 교체로 투입되며 공식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꾸준하게 선발로 나서고 있다. 그 사이 혹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뮌헨은 지난 6라운드 라이프치히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당시 토마스 투엘 감독은 김민재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계획을 실행하고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고 실수도 많았다. 수비적으로 엉성한 부분도 있었고 김민재가 1대1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우파메카노도 김민재를 지키지 않고 뛰어나가면서 공간을 내줬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레전드 로타우 마테우스 역시 김민재는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에는 미치지 못했다. 뮌헨 수비의 불안 요소로 남을 수도 있다. 그는 하루빨리 분데스리가에 익숙해져야 한다. 김민재를 영입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기대에 부응하진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일주일 사이에 다시 한번 자신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김민재는 뮌헨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에서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3대0 완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평점 7.9점으로 양팀 통틀어 세 번째 평점을 받았습니다. 수비진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인터셉트 4회, 태클 2회 성공, 제공권 승리 100%, 패스 성공률 92%, 키패스 1회 등 수비력과 빌드업도 모두 준수했습니다. 이에 김민재는 독일 키커 선정 분데스리가 7라운드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후스코어드닷컴 등도 김민재를 베스트 11에 올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의심의 시선, 비판을 잠재우고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그 9경기 모두 선발로 뛰며 탄탄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역시 3경기 전부 선발 출전했습니다. 페네르바체를 거쳐 나폴리, 그리고 뮌헨까지 매 시즌 팀을 옮기는 상황 속에서도 순항 중입니다. 이에 힘입어 최근 발표된 2023 발롱도르에서도 최종 순위 22위에 랭크됐습니다. 발롱도르 시상식은 지난달 31일에 열렸고 1위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우승한 리오넬 메시가 차지했습니다. 김민재는 22위로 2019년 손흥민과 같게 이름을 발롱도르 순위에 올렸습니다. 한국 역대 최고 순위는 지난해 손흥민의 11위입니다. 김민재의 순위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최종 후보 30인 명단 안에 포함된 센터백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